12월 4일 월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이슈가 상당히 많았고 주말 동안에 나온 뉴스들을 온전히 반영하느라 좀 바빴습니다. 아시아 증시 볼 겨를도 없었죠. 이제 마감했으니까 여유롭게 살펴보겠습니다. 주변국 증시는 각계전투 양상입니다. 먼저 일본 보시죠. 일본 니케이 225 지수는 결국에는 30년의 이 벽을 한 번에 뚫지를 못하고 지지부진하더니 최근 들어서는 꾸준히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니케이 225 지수 좀 밀렸는데요. 0.6% 하락하면서 33,231.27엔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본 내에서의 이슈가 있다면은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상 정점론이 나오면서 이 미국의 달러와 일본의 엔화가 격차를 좀 좁히지 않을까. 따라서 그동안 엔화 약세로 인해서 수혜를 받던 수출주들은 반대의 상황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약세 흐름을 띄었습니다. 특히나 대표적인 수출주가 자동차인데요. 미쯔비시 자동차라든지 전반적인 자동차, 완성차 메이커들이 크게 밀리면서 니케이 225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그래서 증시 전반에 악재로 좀 작용했고 전체적으로는 수출주가 약했다. 이 부분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은 중국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 상해종합지수 요즘 보합권 내에서 옴짝달싹하지를 못합니다. 뚜렷하게 재료를 찾지 못한 채 겨우겨우 3,000선만 유지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상해종합지수는 0.17% 제한된 하락 움직임만을 띱니다. 3,026.28포인트 선 기록하면서 위아래로 0.2% 정도씩만 열어두면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천 쪽 0.45% 하락이고요. 조금 전에 나온 소식인데 이 중화권 쪽에서는 홍콩 쪽에 이슈가 있습니다. 홍콩 항생지수도 다소 좀 밀려 내려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헝다와 관련해서 홍콩 법원에 심리 있는 날이었는데 이 심리가 또 미뤄졌습니다. 왜냐하면은 헝다 측에서 변호인이 헝다 청산을 적극적으로 좀 요구를 하는 채권단이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 좀 시간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심리 연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미뤄진 겁니다. 내년 1월로 미뤄졌는데 계속해서 연명 치료를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의 헝다 움직임이고요. 홍콩 증시도 이렇다 할 흐름을 보여주지 못한 채 현재 홍콩 항생 쪽도 약세권 움직임, 약보합권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국과 일본 증시 흐름 봤고요. 다음으로는 국내 환율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환율의 움직임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증시 장 초반에 강하게 출발했다가 결국에는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지수는 보합 그리고 몇몇 종목군들만 화려하게 시세를 냈었는데 환시 쪽도 비슷한 맥락이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크게 밀려 내려가면서 1290원대에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 뚜렷하게 나타냈지만 장중에 상승폭이 빠르게 반납되면서 결국에는 1300원 선 위에서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 종가 확인하겠습니다. 아무래도 1290원 선이 원달러 환율의 바닥이다. 이런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장 1원 80전 정도 하락하는데 그쳤고요. 장 초반에는 1296원까지 밀려 내려가기도 했었는데 종가상으로는 1304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 밴드상으로 봤을 때는 밴드 상단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 정리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오시죠. 네, 12월의 첫 번째 월요일이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잠잠한 시장이었지만 2차 전지 관련된 대형 종목 몇몇 지수 요동치게 되면서 시선을 좀 집중시켰던 하루였죠. 자, 결국 지수는 소폭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월요일장의 마감 시황 전해드리죠. 자,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보시면 하루 만에 다시 상승으로 장을 마치게 됐는데요. 전장 대비 0.4% 올리게 됐습니다. 포인트로는 10포인트 가량 끌어올렸고 오늘 장 종가는 2514.95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분봉톡에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 시작하자마자 2525포인트까지 가면서 고점을 바로 만들게 됐습니다. 그 뒤로도 2520선에서 잘 버텨주나 싶었는데 이 정오를 기점으로 해서는 한 차례 흔들리더니 2510포인트까지 좀 밀리게 됐죠. 자, 그리고 오후장에 다시 2520선 근방으로 올려주면서 끝까지 끌고 가나 싶었습니다만 동시효과 구간 지나면서 약간 떨어지고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면에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사들였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외국인 2,500억 원 이상 순매수고요. 기관도 마찬가지 1,700억 원 이상 이렇게 매수가 더 많은 모습이죠. 이런 가운데 개인말이 홀로 팔았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4,100억 원 이상 매도 우위가 기록됐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겠습니다. 상승 업종이 확실히 좀 많았습니다. 등락률 상위 순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면요. 가장 크게 올랐던 업종, 이 운수 창고가 또 강세였는데 역시 해운주들의 강세 덕분이죠. 요즘에 해운주들 이야기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장도 보시면 운수 창고가 2% 홀로 넘는 강세 흐름 보여줬고 그 뒤이어서는 증권주, STO, 토큰증권 훈풍이라든지 암호화폐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면서 이쪽이 거의 2% 가까이 올랐고요. 그 뒤이어서는 철강금속이 0.8%, 서비스가 0.7% 상승입니다. 그리고 전기, 전자 0.6%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자, 반대로 등락률 하위 순으로 체크를 해보시면요. 전거래일과 거의 똑같죠. 두산 로보틱스가 속해 있는 기계업종, 그리고 LG화학이는 화학업종 정도가 가장 크게 밀려났습니다. 기계 1.4% 밀렸고요. 화학이 0.6% 하락 마감이 됐죠. 그 가운데 의료정밀업종도 오늘은 0.8%대 이렇게 부진한 모습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건설과 운송 장비도 각각 0.4에서 0.2% 약세 마감이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 2차전지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면요. 미국의 중국 규제 관련 이슈도 있고요. 자, 거기다가 에코프로 BM의 44조 원 계약 소식과 함께 오늘 정말 시선이 집중됐던 2차전지였죠. 장중에 전반적으로 위아래 꼬리를 모두 달아주는 흐름 속에 결국은 약간 아쉬운 흐름 속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포스코 퓨처엠이 홀로 독주를 했습니다. 그것도 오후장 들어서 뒤늦게 외국인과 기관이 대량 매수를 해주면서 급등세를 갑작스럽게 펼치게 된 거죠. 아무래도 코스닥의 대표 양극재 종목들 에코프로 BM과 LNF의 강세, 이쪽을 그에 발맞춰가는 흐름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포스코 퓨처엠의 종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포스코 퓨처엠 결국은 10% 넘게 들어 올리면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34만 8천 원, 단숨에 35만 원 근방까지 도달하는 흐름이었고요. 하지만 아쉽게도 그 위에 보시면 LG화학과 삼성 SDI 이렇게 대표적인 종목들 이쪽은 약세를 뚜렷하게 확인이 됐죠. LG화학 보시면 전장 대비 2%를 밀리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종가상으로 47만 3천 원에서 종가가 나오게 됐고요. 삼성 SDI도 거의 2% 가까이 밀렸죠. 44만 원 이탈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위쪽으로 올라가 보시면 반도체 확인해 보시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쪽 방향성이 다소 좀 엇갈렸습니다. 삼성전자는 0.8% 올렸습니다. 72,600원의 장을 마치게 됐는데 SK하이닉스가 좀 아쉬운 흐름이었죠. 동시효과 구간 지나면서 오히려 조금 더 밀렸습니다. 1% 넘게 밀렸고요. 종가는 13만 1,100원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인터넷 플랫폼 대표 기업들이죠. 네이버와 카카오가 동반 강세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이쪽 종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먼저 보시면요. 2% 넘게 이쪽은 강세입니다. 21만 원대 위로 21만 500원에서 장을 마치게 됐고, 그리고 아래쪽에 카카오도 보시면 이쪽도 역시 동반 강세 흐름 나타났죠. 역시나 2% 넘게 올랐습니다. 5만 800원이 오늘장의 종가가 됐고요. 자, 그리고 조금만 더 밑으로 내려가 보시죠. 요새 은근하게 계속 상승을 해주고 있는 삼성물산입니다. 어느새 올해 최고가 수준으로 주가는 올라왔고요. 오늘도 역시 상승 마감이 됐죠. 삼성물산은 12만 원대 위입니다. 12만 500원에 오늘장 종가 확인이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특징주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2차전지 관련주들 확인해 보시죠. 먼저 잘 아시다시피 오늘장 에코프로 BM 같은 양극재 종목들이 역시 가장 강했습니다. 에코프로 BM에서 삼성 SDI로 44조 원 계약이라는 큰 호재가 터졌기 때문이죠. 국내에서부터 2차전지 관련주들 상승 환경이 받쳐지게 됐고요. 자, 게다가 일단 해외에서도 들려온 소식들이 있죠. 미국 정부에서 다음 달부터 IRA의 외국 우려 기업 FEOC에 관한 세부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국내 기업 중에 분리막이나 또 전해질 기업 등이 혜택을 볼 것이다. 이런 예상까지도 나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분리막, 전해질 이쪽 강세 흐름이 딱 나왔는데요. 관련주 종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SKI테크놀로지나 WCP 대표적인 분리막 대표 기업들이죠. 일단 SKI테크놀로지 거래소에서 이 종목은 양봉을 꽉 채웠습니다. 15% 가까운 급등 흐름이 나오게 되면서 장 후반까지 상승 탄력을 더 붙였죠. 결국 78,700원, 거의 8만 원대 부근까지 도달했고요. WCP는 아쉽게도 고점 대비 조금 내렸습니다. 자, 그래도 전거래일 대비해서는 6.5%
20% 뚜렷한 강세 마감이 됐고 이 밖에 거래소에서 LS, 고려아연 같은 종목이 나란히 4%대 강세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코스닥 쪽으로 가보시면 엔캠 같은 종목 요새 흐름 괜찮죠? 오늘 장에서도 10% 가까이 급등이었습니다. 종가상으로 68,100원에 장을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전해질 종목인 덕산테코피아 그리고 첨보까지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종가상으로 확인해 보시면 덕산테코피아가 12%대 급등이죠. 19,35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윗꼬리를 꽤 길게 달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급등 흐름이 연출이 됐고요. 오랜만에 첨보의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첨보 보시면 전장 대비 8% 넘게 들어올리면서 11만 3,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특징으로 해운주들 보겠습니다. 요새 해운주들이 자주 언급이 되고 있죠. 글로벌 벌크선 운임지표인 발틱 운임지수, 이 BDI가 지난 1일 기준입니다. 전거래일 대비 8% 넘게 상승하면서 3,192포인트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BDI가 3,000선을 돌파한 게 지난 2022년 5월 이후 약 1년 6개월 만이라는 소식이죠. 자, 이렇게 이런 긍정적인 지표와 함께 관련주들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STX 그린로지스는 21% 주가 급등세입니다. 15,000원대를 뚫어냈고요. 흥하해운도 13% 급등 마감이 됐습니다. 이 밖에도 대한해운이 8%대 그리고 HMM이 6% 가까이 급등하면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번엔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보시면 하루 만에 상승으로 장을 마치게 됐죠. 전장 대비 0.15% 상승 탄력 자체는 좀 떨어졌습니다. 포인트로 1포인트 겨우 올리게 됐고요. 종가는 828.52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자, 분봉톡에서도 장중의 움직임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장 출발선에서 고점이 나왔죠. 837포인트 나왔고요. 그 뒤로는 바로 내려오면서 장중 내내 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임을 보이다가 그대로 보합권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번엔 수급 보겠습니다. 역시나 이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좀 팔았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매수로 지수를 올려주게 됐죠. 외국인이 214억 원, 기관이 특히 동시효과 구간 지나면서 좀 많이 팔았네요. 1,700억 원 이상 매도 우위가 확인됐습니다만 개인이 사들였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2,000억 원 이상 순매수세 확인됐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보겠습니다. 역시 2차전지부터 볼 텐데 오늘은 특징이 확 드러납니다. 양극재 대표 종목들 딱 둘이서 급등했습니다. 여기서 코스닥을 다 끌어올려줬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먼저 에코프로 그룹 쪽에서는 BM이 이 44조 원 계약 소식에 힘입어서 급등한 반면에 지주사인 에코프로는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둘 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받쳐주지를 못했고요. 그래서인지 장 초반의 기대감에 비해서는 주가가 고점 대비 꽤 빠진 모습으로 장을 마치게 된 거죠. 에코프로 BM 종가상으로 15% 급등입니다만 장중 고점 대비는 좀 부족했고요. 종가 32만 3천원에 장 마쳤습니다. 에코프로 이쪽은 오히려 8% 가까이 뚜렷한 약세로 장을 마치게 됐죠. 66만 원대까지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포스코 DX가 역시나 2차 전지주들과는 이제는 궤를 달리하는 흐름이죠. 약보합권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LNF 가보시면 요새 대단합니다. 닷새 연속 상승 중이죠. 오늘 장에서도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사들이는 흐름, 전장 대비 7% 가까이 급등세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제는 19만 원 근처까지 도달하는 흐름이었고요. 자, 그리고 반면에 좀 약했던 쪽이 의료라는 키워드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제약바이오에서는 HLB 정도만 살아남았습니다. HLB가 전장 대비 3.47% 오르면서 32,800원의 장을 마치게 됐고, 그리고 의료기기인 클래시스 그리고 의료 AI인 루닛 정도가 좀 크게 밀렸습니다. 보시면 클래시스가 전장 대비 6% 넘게 떨어졌습니다. 39,000원 이탈하는 들은 오늘 상당한 낙폭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특히 의료 AI인 루닛이 오늘 급락 마감이 됐죠. 퍼르비스와 자리를 바꿨습니다. 루닛은 전장 대비 10% 넘게 급락세를 보이면서 뚝 떨어지며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특징주는 전반적으로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성이 있는 종목군들입니다. 첫 번째로 요새 화제가 되어 있는 STO, 증권 토큰 관련주들부터 보시죠. 하나증권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STO 산업의 개화가 투자 환경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런 점도 있고 얼마 전 전해드렸던 대로 한국거래소 쪽에서도 이 최근 STO 유통시장 개설을 위해서 금융위 쪽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신청을 해놨죠. 이런 기대감과 함께 관련주들이 오늘 또다시 솟구쳤는데 상승 탄력이 보통이 아닙니다.
갤럭시와 SM이 상한가, 머니터리도 거의 25% 수직 상승했고요. 이 밖에 SK증권 우선주, 한양증권 우선주 같은 종목도 이렇게 급등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K옥션 상한가 들어갔고요. 서울옥션이 윗꼬리를 꽤 달았지만 12%대 이쪽도 급등입니다. 이 밖에도 핑거가 20%, IT센이 15%, 한국정보인증 거의 10%죠. 비유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도 11%, 관련주로 엮이기만 하면 20% 수직 상승하면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예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암호화폐 관련주로 가보겠습니다. 연초 2천만 원이었던 비트코인 시세가 연말에 이제는 5천만 원을 돌파하면서 암호화폐 관련주들 오늘 굉장히 강했는데요. 거래소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하나투자증권부터 급등이었죠. 특히 우선주는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고요. 이 밖에 우리기술투자 거의 상한가 부근이죠. 위지트와 T사이언티픽, 다날부터 FSN 관련주들이 모조리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보이면서 급등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게임주들 보시면요. 일단 내년 게임 산업에 대한 전망 자체가 좋게 나오고 있고요. 거기다가 오늘 위메이드 그룹주들이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역시 여기도 블록체인 관련해서 자체 코인 위믹스죠. 위믹스의 가격 상승 소식이 있었고요. 거기다가 신작인 나이트크로우 이쪽에 수상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주가를 크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위메이드가 그룹주를 다 좋았지만 본주가 14% 크게 올리면서 68,600원의 장을 마쳤고요. 이 밖에 한비소프트가 10%, 플레이 위드가 8.4% 급등 마감이 됐고 서메이지 같은 종목도 5%대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